최근에 법이 바뀌었어요. 최근에 지금 9월 14일부로 법이 바뀌었어요. 그게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그랬으니까 이제 여기가 구주택이 있고 옛날 주택이 있고 새로운 주택이 있어요. 구주택을 그러니까 옛날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새 집을 살 때 새 집 살 때 몇 년 지나서 사는 건 아시죠? 1년 지나서 사는 거요. 1년 경과 후에 새 집을 사고 새 집을 산 다음에 이 사람이 옛날 구주택을 이제 원칙 일반적으로 몇 년 안에 팔면 비과세지까지는 다 아시죠? 몇 년 안에 팔아야 되는 거 아니죠? 3년. 3년 안에 팔아야 돼요. 3년 이내에 팔아야 되는데 이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어서 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며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면 이 경우는 2년 이내에 팔으셔야 돼요. 3년이 아니에요. 2년 안에 팔으셔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지문이 어디에 있는가 봐보세요. 여기에 두 번째 줄 중간 이제 제일 끝에 봐보세요. 두 번째 제일 끝에 보시면 종전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경우에 조정 대상 지역의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단 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일지라도 그 안에 또 가로가 하나가 더 있을 거예요. 또 보면 조정 대상 지역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신규 주택 취득을 위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입증만 되면은 그때는 3년 안에 파셔도 돼요. 조건이 이렇게 조건이 약간씩 지금 바뀌고 있어요. 바뀌고 있으니까 일단 그 신주택 사고 옛날 집을 원칙은 3년 안에 파는 게 맞는데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집을 샀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집을 사버렸다. 그럼 그때는 2년 안에 팔으셔야 돼요. 옛날 집을 2년 안에 팔아야 돼요. 그런데 중개사 사무실에서 모르고 이건 3년 안에 팔으셔도 돼요 그래 버렸어요. 그러다가 세금 나버리면 공인중개사가 그 일부를 물어줘야 돼요. 상담을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법이 바뀌면 바뀐 것을 법으로 보는 게 아니라 법을 실무 사례로 변경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사례 형태로 보고 이제 내가 집을 지금 옛날 내가 지금 구주택을 다른 지방의 집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방의 집을 가지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 새 집을 샀어요. 지금 대체주택으로 서울 집을 샀어요. 그럼 서울 집을 샀으면 나는 새 집 사고 옛날 지방에 있는 집을 몇 년 안에 팔으란 이야기인가? 3년. 2년 안에. 말 잘못하면 세금 물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반대로 바꿔봐요. 반대로 바꿔서 옛날에 서울의 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지방에 있는 집을 하나 샀어요. 그러면 사고 서울에 있는 옛날 집을 몇 년 안에 팔으란 얘기인가? 3년 안에 팔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사례를 빨리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사례로 익히신 게 제일 빠르실 거예요. 책 이제 우리 이제 시험 공부할 필요 없잖아요. 지금 요즘 시험이 엄청 어렵게 나와도 그거 우리 볼 필요 없잖아요. 우리 시험 거 있잖아. 다 기대했으니까. 진짜 어려웠어요. 네. 2차만 하신 분들 반절 이상 떨어졌어요. 2차만 하신 분들이. 제가 어려운 거예요. 네, 2차 공법, 등기법, 세법 3개가 어려웠어요. 다 어려웠네요. 아니요, 중개사법 쉬웠어요. 중개사법은 엄청 쉬웠는데 공법, 세법에서 다 가랑나서 다 떨어졌어요. 꽈랑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안 하셔도 되니까 그런 부담 없으시고. 이제 59번 사례를 한번 가보실래요? 59번은 주택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아파트 지금 혹시 우리 아파트 리모델링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집을 또 샀어요. 이제 그럼 이제 그대로 판단해 보세요. 지금 아파트 리모델링 하고 있는 도중에 내가 새 집을 샀으면 나는 집이 하나다, 두 개다. 두 개.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요. 두 개니까 그냥 그 중에 하나 팔면 과세예요. 그러면 리모델링 기간 중에 새 집을 샀으니까 새 집 사고 나서 옛날 집 몇 년 안에 팔면 되는가? 3년. 만약에 그 새 집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집이라면 2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논리예요. 그래서 하나의 사례만 알면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조정 대상 지역이 서울시는 대부분 다 그런. 서울시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 서울 전부, 그다음에 부산, 그다음에 경기도 일부, 그다음에 세종시 이거 엄청 많아요. 전국에 40 몇 개로 지정이 돼 있어요. 지정이 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나중에
노트에다 딱 붙여놔야 돼요. 붙여놓고 상담할 때 아니면 전화 밑, 저 유리 밑에다 다 붙여놔야 돼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그런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그다음 이제 사례 60번을 이제 봐보죠. 사례 60번은 집이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집을 8채를 가지고 있어요. 8채 얼마 안 되죠. 50 몇 개 있는 사람이 있는데. 네? 그래서 8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중에 7채를 동시에 양도했어요. 8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7개를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7개 팔면 첫 번째 7개까지 팔 때 첫 번째 파는 것은 과세, 두 번째 과세, 세 번째 과세, 네 번째 과세, 다섯 번째 과세, 여섯 번째 과세, 일곱 번째 따져봐야죠. 이제 마지막은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특혜가 돼 있는가 없는가. 요걸 따지시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는 6번째까지는 무조건 과세고 7번째는 1세대 2주택에서 이 조건에 맞으면은 3년 이내에 팔면 비과세가 되고 혹시라도 신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었으면 2년 이내에 팔면 비과세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따지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61번 사례는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61번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개업을 하시다가 보면 이제 임대인들 그 매도인의 그 사정을 고려해가지고 집이 주택수가 갑자기 3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례인데 매도인의 요청으로 잔금을 미리 지급하여 1세대 3주택자가 됐어요. 그럼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A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고 B 주택을 또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A 주택과 B 주택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집을 하나를 이제 C 주택을 다시 살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잔금을 먼저 줘가지고 잔금을 먼저 지급해가지고 실제로 요 집이 아직 이 두 개에서 내가 팔려고 분명히 1세대 2주택으로 하나를 팔려고 하다가 매도인이 부탁을 해가지고 그냥 그 정도면 내가 1세대 2주택 비과세 받으니까 나 그냥 내 앞으로 해도 되겠다 하고 이렇게 해줬어요. 그럼 이제 1세대 3주택이 된 거예요. 집이 하나, 둘, 3개가 돼버리면 이 경우는 1세대 2주택의 특혜를 받겠는가 못 받겠는가?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그런데 그걸 중개사 입장에서 이건 특혜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해주시죠? 그러면 그 세금은 몽땅 중개사가 물어주셔야 돼요. 중개사 처리 잘못했으니까 완전 처리 잘못하신 거예요. 이건 중개 사고예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매도인의 요청으로 잔금을 미리 지급하여 1세대 3주택자가 된 경우에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특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절대 안 된다고 하셔야 돼요. 중개사 일할 때 이거는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매도인에게 그거는 매수인에게 세금을 물리는 것이니까 절대 그렇게는 못 해드립니다. 그래야 돼요. 이제 그 정도만 해놓으시고 여기까지는 보시고 이제 66번 사례로 가보세요. 배우자로부터 일시적 2주택을 모두 상속을 받은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겨버릴 수 있어요. 이제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을은 갑의 배우자예요. 이 사람이 갑의 배우자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A 주택을 먼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9주택이에요. 근데 B 주택을 이번에 다시 새롭게 샀어요. 신주택을. 근데 B 주택을 신주택을 구입했으면 갑하고 을이 이제 잘 살고 계시면 갑이라는 사람이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일반적인 경우는 A주택, 9주택을 몇 년 안에 팔면 비과세라고 방금 했는가? 3년이죠. 그런데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갑이 사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상속이 돼버렸어요. 자, 상속이 돼버렸으면 을 입장에서 갑이 가지고 있었던 이 내용을 갑이 가지고 있었던 9주택을 신주택하고 해서 갑이 3년 안에만 A주택을 팔면 비과세인데 갑자기 사망해서 을에게 이 주택이 상속이 돼버렸을 때는 그때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있다. 왜 있다? 왜?
갑자기 죽었으니까 그럼 갑자기 안 죽었으면 안 된다. 갑자기 죽었으니까 되고 갑자기 안 죽었으면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동일 세대 원인이가 되는 거예요. 동일 세대. 우리 세법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지 나 한 사람 비과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 이렇게 보는 거지 갑 한 사람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상태가 지금 갑 상태가 그대로 을에게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갑 상태가 을에게 그대로 넘어오기 때문에 상속일지라도 일시적으로 B주택을 취득하고 3년 안에 A주택을 팔면 그대로 비과세가 가능한 거예요. 그럼 많은 분들은 상속을 했으니까 이제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근데 아니에요. 돼요. 1세대 1주택이니까 1세대원이니까 갑하고 을은 갑의 배우자는 무조건 동일 세대이기 때문에 동일 세대원이기 때문에 다 되는 거예요. 동일 세대원. 그러면 이제 상속을 갑이 사망하면서 갑의 배우자가 받는 게 아니라 갑의 자녀가 상속을 받아가지고 동일 세대원이 아니었으면 특혜가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또 상담을 오시면 언제나 이 경우는 배우자에게 상속을 해가지고 비과세 특혜를 받으세요 해야지 혹시 세대가 다른 자녀가 상속을 받으면 비과세 박탈돼요 하고 꼭 알려주셔야 돼요. 이런 것들요. 그래서 이런 게 이게 될 것도 같고 안 될 것도 같은데 무조건 자녀도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동일 세대원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동일 세대원이었을 때는 가능합니다. 그래요. 이 정도까지 여기는 이 정도까지만 보시고요. 이제 뒤쪽으로 쭉 넘어가시면 122페이지에 74번 사례를 한번 가보실래요? 이제 무주택자가 부친과 모친으로부터 각각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부친한테 상속 하나를 받고 모친에게 상속 하나를 받았어요. 지금 이거는 부모가 따로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부모가 집 한 채, 모친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두 분이 동시에 사망하셔 버렸어요. 그래서 그 집을 제가 부모 집을 두 개를 다 상속을 받았어요. 그럼 상속을 받아서 집이 두 개가 됐으니까 일반적인 상속은 내가 가진 일반 주택을 먼저 팔면 특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일반 주택 이렇게 하나 있어요. 일반 주택이 하나 있는데 상속을 받았을 때 상속 A와 상속 B가 있어요. 하나, 두 개, 세 개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일반 주택을 먼저 팔면 특혜를 받는다, 못 받는다? 1세대 2주택이면 특혜를 받는가? 1세대 3주택이면 특혜를 받는가? 1세대 2주택. 그럼 이 사람은 집이 두 개다, 세 개다? 세 개. 세 개인데 특혜 주겠다, 안 주겠다? 안 주겠다. 이제 원리 원칙을 먼저 따져본 다음에 상담을 하셔야 돼요. 그럼 무조건 이게 상속이니까 상속 빼고 1주택 하나니까 일반 주택 하나니까 비과세 되겠죠? 이렇게 상담했다가 봤더니 이제 가보죠. 이제 답변 가보세요. 상속은 1세대 1주택을 보유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되지 않게 하는데 이제 부모가 이제 한 5번째 줄 봐보시면 돼요.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상속을 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 상속주택의 비과세 특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요. 특혜 없어요. 정부는 딱 규정에 1세대 1주택만 1세대 2주택이면 특혜를 준다겠지 1세대 3주택이면 준단 말 안 했어요. 상속을 이렇게 되면 상속을 여러 개 받아버리죠. 여러 개 받아도 다 특혜를 있는 것처럼 돼버리니까 딱 하나만 특혜를 주는 거예요. 상속은 받았을 때 딱 하나만 특혜를 주고 여러 개는 특혜를 안 줘요. 그다음 사례 75번은 장모가 상속주택을 취득한 후 합가를 했어요. 그럼 제가 집이 하나 있어요. 제가 집이 하나 있는 상태고 장모가 상속을 받았는데 그 상속받은 집을 가지고 저하고 합가를 했어요. 그럼 상속으로 여기서 이렇게 얘기는 이제 장모 집이에요. 장모가 상속을 받아가지고 저하고 합가를 했으면 상속으로 인한 비과세 특혜 혜택 받겠는가 못 받겠는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지금 이 상속은 장모가 상속을 받았는가 내가 상속을 받았는가? 장모. 그렇죠. 장모가 상속을 받아가지고 나하고 이게 세대를 합쳤으니까 나는 상속으로 인한 특혜가 되는가 안 되는가? 안 돼요.
안 돼요. 부모 모시는 특혜가 돼요. 직계 전속에 동거 공양을 위한 특혜가 되는 거지 상속으로 인한 특혜가 아니에요. 이건. 그럼 이 경우는 합치고 나서 둘 중에 하나 몇 년 안에 팔면 특혜를 받는다. 5년. 10년. 여러분들 10년으로 바뀌었어요. 아니 상속은 10년으로 이제 상속이 아니라 부모 모시는 거 10년으로 바뀐 거예요. 처음부터 배우실 때 5년으로 배웠잖아요. 네. 바뀐 지 언제인지 지금. 언제 바뀌었어요? 이거 2월 14일 날 바뀌었어요. 올해 2월 14일 날. 아니 부모 모시는 거 이렇게 10년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결혼할 때는 지금도 5년이에요. 혼인 신고하고 5년이고 부모를 모시는 건 10년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현재 이제. 그래서 오른쪽 방가루 3번 한번 봐보세요. 방가루 3번에 보면 거기 하나 5번째 줄 보시면 10년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내용에 5년이요. 오 이게 왜 이렇게 우리가 배울 때 5년인데 하고 보고 나중에 이거 이상하네 하고 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막 그래야 돼. 이런 게 나오면. 124페이지에 79번을 보실래요? 합가한 후에 분가하였다가 다시 합가했어요. 자 이제 합쳤다가 합가한 후에 합쳤다고 부모를 이제 부모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자녀 A 주택, B 주택가 있어요. 여기는 자녀가 집을 가지고 있다가 여기는 부모가 집이 있어요. 근데 둘이 합쳤어요. 합쳤다가 다시 분가했어요. 또 다시 합가했어요. 그러면 이 경우는 합치고 나서 세대를 합치고 나서 몇 년 안에 팔면 특혜 준다 그랬는가? 10년. 10년 안에 팔면 특혜를 주는 거예요. 그럼 10년 안에 팔면 특혜를 주는데 분가했다가 다시 합가했다가 합쳤다가 분가했다가 합쳤다 이랬어요. 그러면 자 1번, 2번. 자, 1번부터 10년이다. 2번부터 10년이다. 그렇죠. 어떻게든 비가 세줄 생각이다. 안 해줄 생각. 안 해줄 생각. 그렇죠. 안 해줄 생각이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쳤다, 분가했다, 합쳤다 그러면 마지막에 합가한 날 거기서부터 판단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럼 요거를 교묘하게 이용하신 분이 있겠죠. 그럼 둘이 딱 세대 합쳤어요. 합쳐놓고 10년이 넘었어. 이제 늦치고 빠르신 분은 금방 알았을 거예요. 10년 넘었으면 이 중에 하나를 팔며 과세인가요? 비과세인가요? 10년 넘어버렸으면 과세. 10년 안에 팔아야 되니까 과세죠. 그러면 비과세 받으려면 뭐 하면 된가? 그래요. 분가하면 되는 거예요. 10년 넘었으니까 이제 비과세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분가하면 되는 거예요. 분가해놨다가 나중에 다시 합치면 돼요. 그런데 잘못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일시적 2주택으로 걸려버리면 세금을 추징한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1세대 2주택, 여기서 일시적으로 세대를 분가한 걸로 꾸며지면 그러면 그때는 세금을 추징해버려요. 그래서 언제나 분가하고 세금을 안 내고 다시 합가할 때는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1년 경과 후에 다시 합가를 하셔야만 안전해요. 1년이 안 된 상태에서는 이 경우는 일시적으로 세대를 분가한 걸로 봐서 세무서에서 세금을 추징해버려요. 그래서 그런 것만 주의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126페이지에 84번 사례를 보시면요. 혼인 전에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그랬어요. 그럼 이제 혼인 전에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나도 집이 있고 내 배우자 될 사람도 집이 있으면 각각 집 있는 사람이 합쳐가지고 이제 결혼한 다음에 5년 안에 팔면 비과세인데 만약에 나는 집이 있어요. 그런데 내 배우자는 분양권이 있었어요. 그런데 둘이 합쳤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분양권이 집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비과세 특혜를 받는가 못 받는가? 아니 분양권 하신 분도 있었다 했잖아 방금. 그냥 분양권 이런 상담을 하실 줄 알아야 돼. 자 이제 다시요. 이제 여기서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받을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이 방법은 A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갑이고 또 분양권 하나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분양권 가진 사람이 을이에요. 근데 둘이 결혼하려고 그래요. 결혼했어요. 결혼하면 이 사람들은 1세대 1주택인가 1세대 2주택인가? 1세대? 2주택. 그러니까 어디 집이로 바뀌었는가? 분양권 아직 등기 안 했으니까 집 아니에요. 집 아니기 때문에 이 집은 갑이 몇 년 안에 팔면 비과세다.
2년 안에 팔면 비과세죠. 보유기간 2년만 채우면 되니까. 네. 그건 하나니까. 그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요 집을 다 A주택을 팔기 전에 분양권이 이제 주택으로 전환이 돼버렸어요. 등기해버렸어요. 등기했으면 이제는 등기했으니까 이 사람 집이 몇 개가 되는가? 두 개. 두 개가 되니까 비과세 특혜를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 거. 못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이건 처음부터 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면 새 집을 샀잖아요. 이 집 사고 나서 A주택을 몇 년 안에 팔아야 되겠는가? 그렇죠. 일시적 2주택으로 3년 안에 팔으셔야 돼요. 이건 5년이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혼인 전에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에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가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야 돼요. 그건 안 돼요. 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특혜를 받을 수 없어요. 그래야지 안 돼요. 근데 85번 사례는 이제 주택을 공유하던 중에 혼인한 경우, 그럼 집을 이제 A주택을 갑하고 을이 50%씩 공유를 하고 있었어요. 50%씩 공유하다가 이 사람이 둘이 공유하다가 이제 둘이 공유하다가 이제 결혼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 경우는 특혜 1세대 2주택으로 봐서 특혜 대상이다 아니다. 자, 결혼하기 전 이제 생각해보죠. 그러면 집 하나를 A주택을 갑과 을이 공동으로 이렇게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면 갑을 각각의 집으로 보는 거야? 하나의 집으로 보는 거야? 각각의 집으로. 결혼 안 했으니까. 결혼 안 했으니까 각각이에요. 그런데 결혼해버리면 이제는 1주택으로 봐요. 결혼해버리면 그때는 1주택이에요. 1주택이니까 이 경우는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안에 팔면 비과세 특혜 해준다 안 해준다? 1주택이잖아요. 1세대 2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특혜가 없어요. 특혜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질문 다시 가볼래요? 이 갑이 1주택을 소유하고 갑과 을이 1주택을 공유하던 중에 혼인한 경우에 그러면 이 경우는 이런 경우였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집 한 채를 가지고 있고 또 집 하나를 이렇게 해요. B주택이 있는데 B주택은 갑 소유예요. 그럼 갑이라는 사람은 집 한 채를 가지고 있고 또 갑이 두 개를 가지고 있었고 하나는 을이 공동 소유로 가지고 있는 집을 가지고 있다가 둘 중에 하나를 갑이 이 중에 하나를 팔게 되면 특혜가 안 돼요. 이런 건 본인이 집 두 개를 가진 걸로 돼요. 그런데 여기서도 또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집을 결혼해버리면 이제 1주택이 돼버린 거예요. 1주택이 되니까 1세대 2주택에 대한 각각 하나씩에서 1세대 2주택에 대한 혼인으로 인한 특혜도 없어요. 골치 아프시는 거고. 결혼 안 했으면 따로따로 비과세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진짜예요. 이게 법이 결혼하면 더 불리하게 돼 있는 것들이 많아요. 이게 그래서 안 하고 사는 게 제일 편해요. 이 규정들을 많이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의 안 풀어줘요. 그래서 밑에 이제 질문 봐보시면 답변. 갑이 1주택을 소유하고 갑과 을이 1주택을 공유하던 중 갑과 을이 혼인하여 갑 소유 단독 소유 주택을 양도했을 때는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특혜를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참 간단하게 해놨죠. 이런 경우는. 그러면 공동으로 소유하고 이렇게 하나 가지고 여기 하나 있으면 갑이 집이 두 개였다는 이야기예요. 집이 두 개인 상태에서 결혼하면 여기 집이 이제 A주택 하나, B주택 하나로 되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집을 두 개를 가진 걸로 봐요. 만약에 요 집이 결혼해서 을하고 갑이 하나의 동일 세대니까 요 둘이 합쳐서 집 한 채 또 갑 하나 있으니까 너희들은 집이 두 개지 않냐. 결혼으로 인한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이 아니라 그냥 2주택이다. 그래서 특혜를 못 준단 말이에요. 특혜를. 그러면 이제 요 중에 이제 따져봐야죠. 어떤 걸 더 늦게 샀는가를 봐가지고 더 나중에 산 날로부터 옛날 집을 몇 년 안에 팔아야 특혜를 받는가? 3년 안에 팔아야 특혜를 받는 그 규정을 따지셔야 돼요. 그래서 비과세를 받게 만들려면 여러 방법이 있으니까. 그리고 안 되면 도저히 안 되면 방법이 있었잖아요. 이 중에 하나를 팔 때 나머지 이 중에 있는 건물을 누군가에게 뭐 해버리면 된다겠는가? 그렇죠. 그래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비과세 딱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태 그대로 놓고 하면 과세가 돼버리니까. 여기까지 보시고 이제 나머지는 뒤에는 놔두시고
그다음 이제 130페이지에 이제 2년 보유 기간을 계산할 때 이제 보유 기간 계산해서 어떻게 되는가 이제 130페이지요. 사례 91번. 부친이 사업상의 이유로 2년간 보유하던 주택을 모친에게 증여하였다. 자기가 2년간 보유하다가 모친에게 증여를 했어요. 그런데 사업이 여의치 않아서 그 집을 양도하고자 할 때 모친의 보유 기간은 2년 이상이 되어야만 비과세 받을 수 있는가 그랬어요. 그럼 만약에 부친이 2년을 보유하다가 자기 배우자에게 증여를 했어요. 증여했으면 증여 받고 나서 2년 뒤에 팔아야 비과세인가요? 지금 팔아도 비과세인가요? 지금 팔아도 비과세. 왜 지금 팔아도 비과세인가요? 그렇죠. 동일 세대니까. 언제나 세대 판단은 동일 세대예요. 나와 배우자는 언제나 동일 세대니까 내 배우자가 2년을